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로 만들기와 그리고 내보내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들 했었죠? 자,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 파일 메뉴에서 오픈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제 원래 이미지 파일을 수정할 때에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새로 만들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 원래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의 크기가 보통은 보시면 자, 이렇게 사진 크기 되어 있어서 1920에 128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진 크기는요, 픽셀이란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픽셀은 무엇이냐면 요거를 제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픽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진에 이런 식으로 뭐 빵도 보이고, 그쵸? 이런 과일도 보이고, 식기들도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색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픽셀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이미지를요,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쭉쭉 확대를 해보면은요. 자, 분명히 이렇게 과일 모양이었는데 점점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칸칸칸칸 네모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라는 것은 이 네모 한 칸 한 칸의 픽셀들의 색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원본 원래 형태대로 보이는구나. 하지만 사실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한 네모 한 칸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이 픽셀 수가 이제 많냐 혹은 적느냐에 따라서 요 이미지의 크기가 크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작은 크기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픽셀들의 색상의 조합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픽셀 자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뭐 밀리미터라든지 이런 센티미터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인쇄물 작업을 하던가, 그죠? 그럴 때에는 보통 우리가 밀리미터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 그죠? 뭐 웹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라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이런 이미지들 있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은 전부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위는 다른 개념의 단위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는 단위,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인쇄를 할 때에 실제 크기는 50mm에 50mm의 사진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얘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밀리미터 단위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새로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될 때에
그럴 때에 세로 만들기를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다른 이미지 사진들을 불러와서 그 작업 영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로 만들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다가 이미 사진을 인화를 하던지 인쇄를 해서 그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 위에다가 뭐 내가 낙서도 하고 그쵸? 뭐 이렇게 색종이도 오려 붙이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로 만들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이제 다른 사진 잡지 같은 거에서 사진 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그 A4 용지 안에서 A4 용지 자체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작업의 차이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닫아준 다음에 자, 세로 만들기는요.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에 보시면 New라고 있는데요. 자, 또는 여러분들 어피니티 포토를 처음에 열었을 때에 처음 열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창이 나왔을 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New Docume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New를 누르시는 거 또는 이렇게 처음 열었을 때에 New Document를 누르시는 거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New Document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창을 보시면은 자, 마이 프리셋, 뭐 프린트, 포토, 웹, 디바이스, 아키텍처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포토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크기, 또는 프린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크기, 웹용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크기들을 이렇게 프리셋으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요 단위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직접 원하는 사이즈의 종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종이 크기, 종이의 용도에 맞춰서 종이의 크기를 변경하는,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작업물을 인쇄를 해야 되는 작업물이에요. 근데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또 웹용으로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쇄용 A4 용지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탭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A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프리셋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에 맞는 프리셋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페이지 위드와 헤이트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인쇄용은 이렇게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CAD 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 A4 사이즈와 A3 사이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A3 사이즈는 297에 420mm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리에이트를 눌러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로 297에 여기 세로가 42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작업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빈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나는 웹용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프린트가 아니라 웹 탭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픽셀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p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1224에 768 픽셀이라는 것은
픽셀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24개의 픽셀 가로로 있고 세로로 768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픽셀의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진이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표현하는 pik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들도 넓어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색상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화질의 사진이다 하면은 이렇게 픽셀의 개수가 많은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6대 9 또는 4대 3 비율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웹용에서는. 그래서 16대 9는 우리가 보통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많고요. 이런 4대 3 비율은 뭐 모니터 화면이나 요즘에는 모니터 화면도 16대 9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4대 3 비율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4대 3 비율 그래서 5대 4, 뭐 16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 사용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HD 1080p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참고사항으로 디바이스 탭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뭐 핸드폰, 패드 화면 비율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경 화면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플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에도 참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웹용 기기들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전부 픽셀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쇄용은 밀리미터를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웹용으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 가지 우리 새로 만들기 할 때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포토샵 작업을 어피니티 포토, 뭐 포토샵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일단 이미지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 사이즈는요, 아주 무난한 1280에 720 요 비율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D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DPI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닷 퍼 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닷 퍼 인치.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인치당, 1인치당 점의 개수. 자, 혹은 우린 픽셀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픽셀 퍼 인치 해서 이제 PP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1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픽셀 위에서 우리가 이미지 크기 정하는 것과 요 DPI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이 1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자, 이 같은 크기의 1인치의 요 같은 크기의 사각형 안에서 자, 얘는 픽셀이 가로로 72개 있는 것과 자, 여기서는 같은 인치 크기인데 얘는 300에 300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얘보다는 300개로 나누어져 있는 애들이 픽셀의 개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자, 픽셀의 개수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화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DPI 수를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작정 쭉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파일의 용량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되게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픽셀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DPI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 이미지를 인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잡지 또는 포스터 아니면은 뭐 밖에 있는 현수막 이런 데에 사용을 할 이미지다 라고 하면은요, 요 DPI를요 300으로 맞춰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인쇄물에 적절한 DPI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얘를 그냥 웹사이트나 뭐 홈페이지, 뭐 배경 이미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나 PC, 뭐 핸드폰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 거다 라고 하시면은요 72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인쇄물은 조금 더 고화질이어야 되고요. 웹용은 그렇게 크게 고화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은데 인쇄를 할 때에는요. 이게 조금 더 고화질이어야 돼요. 그래서 잉크를 사용하게 되죠. 인쇄를 할 때에는. 그래서 잉크가 번지는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화질이 또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화질 이미지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용은 300 그리고 뭐 좀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이미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광고에 사용할 이미지 이런 것들은 72 정도로 해줘면은 적당하다. 또는요, 뭐, 인스타용으로 우리가 SNS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데에 조금 고화질로, 우리 사진 찍은 거는 그냥 일반 화질로 하는 것보단 고화질로 또 올라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는 조금, 요 값을 한 2배 정도 올려줘서 한 144로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쇄용은 꼭 이 DPI 수를 올려줘야 되고 높게 해줘야 되고 웹용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PI 수도 결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 유닛은 웹용으로 사용할 이미지니까 픽셀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프린트용이다 그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큐멘트 유닛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은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라는 거고요.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이번엔 컬러로 보시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컬러 모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작업물의 용도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업물의 용도, 프린트용이냐, 웹용이냐에 따라서 이 컬러 모드를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컬러 포맷이 RGB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RGB는 무엇이냐? 자, RGB는요. 자, R은 레드고요. 그 다음에 G는 그린입니다. 그 다음 B는 블루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나 여러분들 TV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RGB 색상을 이용해서 저 색상을 조합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을 만든 다음에 우리 눈에 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RGB는요, 빛을 이용한 색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컴퓨터 화면, TV 화면, 이런 빛을 쏘는 화면들 있죠. 이런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는 이 RGB 색상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프린트용인데 RGB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탁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RGB 색상은 빛의 색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빛이면은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눈부시죠? 그러니까 조금 야광색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야광색을 잉크로 표현을 할 때에는 이 야광색이 그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어둡고 조금 더 탁한 색상으로 인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인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RGB가 아니라 CMYK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 CMYK는요, 이제 잉크의 색상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는 시안, 그래서 우리 민트색 같은 색상이고요. 청록색, 다음에 M은 마젠타, 다음에 Y는 옐로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안, 마젠타, 옐로우 색상들을 다 섞으면은 이제 검정색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옛날에 뭐 수채화나 이런 거 미술학원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세 색상을 아무리 열심히 섞어도 완벽한 검정색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똥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을 추가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잉크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상을 우리가 CMYK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잉크 색상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색 조합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은요, 그냥 프린트는 무조건 CMYK, 웹용이면 무조건 RGB,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CMYK는 잉크의 조합이다. 잉크의 색 조합이다. RGB는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나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사용할 이미지 할 거다. 그럼 뭐예요? 웹용이잖아요. 그럼 웹용은 RGB. 자, 프린트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이미지 만들어서 프린트로 인쇄할 거다. 내가 직접 인쇄를 하지 않아도 이제 프린트,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가 될 작업물이다 하면 무조건 CMYK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CMYK냐, RGB냐 용도에 따라서 모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내가 여기에서 컬러 모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새로 만들기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바꿔줄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색상 모드를 막 바꾸지 못했다고 해서 또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지는요, 무엇이냐면 여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할 때에 특히나 뭐 인쇄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은 또 많이 손상이 되죠.
그리고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글자 같은 것들 이 종이에 이렇게 딱 붙게 쓰지 않죠. 이렇게 여백을 만든 다음에 그 여백 안에서 여백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뭐 책 같은 것들은 접히는 부분은 또 보이지가 않고, 그죠? 이런 끝에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두고서 이 여백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백을 얼만큼 둘 것인지 조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할 때에는 일단은 이 내가 작업할 작업물의 크기 조정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웹용이냐 프린트용에 따라서 DPI 수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웹용이냐 프린트용에 따라서 도큐멘트 유닛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많이 실수하세요. 그래서 요거 단위 같은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1280 픽셀인 것과 1280mm인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 웹용이면 RGB, 프린트용이면 CMYK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트랜스페어런트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거 보시면은 배경이 없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근데 우리 이미지 만들고서 어차피 나중에 또 다시 옵션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크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또 체크를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여백은 만들지 않을게요.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색상 모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확인되시죠? 그래서 1280에 720 픽셀 RGB 색상 모드인 거, 그리고 유닛은 픽셀이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